안녕하세요. 달빛안녕 원장 김동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십조탕 임상의안으로 세 번째 임신부의 극심한 열병과 천식에 십조탕을 쳐서 치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극도로 주의할 것을 당부시킨 겁니다. 단지 의안으로 볼 수 있을 것뿐이지 극도로 주의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걸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의안 자체를 보죠 한번. 자천이라고 하는 거는 자소라는 말도 있었어요. 자소, 자해소, 자해. 즉 임신한 사람들이 기침을 끊임없이 하는 것. 이런 것도 참 괴로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분은 임신해서 열병, 고열과 천식을 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이리관이라고 하는 의사분이 오시성을 가진 여자 20세의 임신부를 치료를 하게 됐어요. 후아이윈 치거위에 환러빙아 임신한 지 7개월이 됐는데 열병을 앓았어요. 청징, 이징 무엇을 했다, 꾸었다, 이미 무엇을 건과했다, 무엇을 중서의 결합 치료를 해서 양한방 모두 치료했지만 웨이지엔 하우주나 조금 더 좋아지질 않았어요. 치엔년 20위 이미 21일 동안 20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경과하고 있는 거예요. 정주황 위취 이엔증 증상이 갈수록 위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쉔 요모 취인 제샤우 위전지 그래서 어떤 사람 모군 어떤 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쉔 돌려져 가지고 나에게까지 와서 치료를 요구하게 됐다. 실실 그때 나에게 왔을 때 보니까 병자가 이미 고열해요. 체온이 40도 가까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높으네요. 지금 원래 임산부에 열이 있죠. 왜냐면 두 생명이 한 몸에 있으니까 또 오늘날 어린 새 생명이 자라나니까 굉장히 몸이 따뜻해요. 굉장히 뭐 열이 있다기보다는 몸에 막 열기가 딱 따뜻하죠. 그리고 기침과 천식을 거추한 기침과 천식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천식의 특징이 뭐예요? 가래가 칵 차 있는 거죠. 담과 가래가 가래와 이게 용성한 거죠. 그럭한 거죠. 막 이 천식의 기본적인 한의학적인 원인이 가래가 각 목에 기관지에 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관지를 꽉 좁혀주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대변까지 막혀 있는 겁니다.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의사분이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열도 있고 지금 막 그러니까 향수음에다가 양거산 흉곡의 열을 떨어뜨리는 저방이죠. 양거산. 그래갖고 향수임하고 그다음에 양거산 이제 대변도 보는 그런 약을 같이 이제 폐의 열을 떨어뜨리고 기침을 잡고 천식을 잡고 열을 떨어뜨리고 대변을 그 양거산 해갖고 했는데 효과를 두 첩을 했는데 효과를 못 보는 거야. 자 이제 이 가래가 꽉 차 있어갖고 천식을 계속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이제 십조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수음이 차 있다고 그래서 그걸 빼줘야 가래가 너무 많이 꽉 차 있다는 거죠. 빼줘야 된다고 십조탕을 썼어요. 그래서 한 첩을 복용한 후에 대변은 처음으로 이제 뚫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타 증상들이 하나도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그러니까 청했다. 누구를 청했냐? 여칭 장롱광이라고 하는 동료 의사를 청해갖고 같이 좀 봅시다. 중국에 이런 거 많아요. 이렇게 협진.
우리나라도 그런가요? 그래서 같은 병원 내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 한의사들이 있으니까 같이 가서 보자고. 내가 지금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이게 증상이 좀 좋아지질 않는다. 그래서 공 런웨이 치엔야 용량 타이칭아 두 사람이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차트도 보면서 내 이렇게 치료했다 갖고 두첩에서 안 나갔고 지금 10조탕으로 했는데도 한점 먹였는데 대변은 뚫렸는데 안 낫는다. 그런데 두 사람이 생각하기에 왜 안 날까? 왜 증상 대변은 뚫리는데 다른 증상이 두 사람이 모두 생각하기엔 이 앞에 10조탕의 양의 용량이 너무 가벼웠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소와 대급과 원화를 각각 0.6g을 증가를 했어요. 각각 3g을.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처음에는 0.9g씩 처방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죠. 지금 두 번째 바로 앞에서는 복수가 찼을 때는 4.5g. 복수가 심하니까 4.5g을 했죠.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흉막염일 때는 0.9g씩, 복수를 찰 때는 4.5g. 지금은 0.6g씩 늘렸다니까 2.4g씩을 썼는데 임신부에게 지금 3g씩 늘리는 거예요. 0.6g씩 늘려서 각각 3g이 됐다니까 2.4g씩 올렸다가 3g씩을 늘려보기로 한 거예요. 합이 9g이 된 거죠. 3개를. 그래서 이제 대추에다 달인물에다 둔복 한 번에 다 먹는 거죠. 9g을. 와우. 와. 복용 후에 설사를 심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많이 해요. 설사를. 그러면서 천식이 멎으면서 가래가 줄어들면서 열이 떨어지면서 태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복권 중의학 잡지 1958년 3월호 42페이지예요. 세 번째 42페이지인데 여기 설명 있죠. 내경 중에 비록 여우구 우다이 이 합당한 연고라면 허해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변증이 맞으면 증과 맥이 합참해서 증에 맞는 약을 처방한다면 위험이 없을 것이다. 이에 우고 역시 우다 위험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교훈이 내려져 있는데, 단 본방을 10조탕을 임산부에 사용할 때에 있어서는 당연히 신중해서 처리해야 될 것이다. 띠취에 확실히 이런 말입니다. 확실하게 신과 몸의 형과 증이 형태와 그 사람의 몸의 상태와 증이 모두 실환자에게 거의, 그러니까 몸도 실하고 형태도 실하고 증세도 실증이고, 그러니까 정기도 실하고 증세도 실증일 때 거의 사용할 수 있다. 단 그 양을 아주 적은 양부터 시작을 해서 반응이 없으면, 맞지 않으면 점차 늘려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러니까 한 번에 확 처음부터 늘리지 말고 조그만 양에서부터 늘려가는 것. 또한 중빙지제 병이 딱 작용 효과를 봤으면 멈춰라. 치해오고 절대로 과도하게 복용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다시 한번 신중의 결과를 당부하는 거죠.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우리가 알겠어요. 근데 현대사회에서 한의사를 하는 우리들이 사실 제 2선이거든요. 1선이 아니에요. 지금 코비드19를 보세요. 아무 임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약들 막 쓰고 있죠. 항바이러스제라고 하면 그게 코로나 에이즈 치료제서부터 해갖고 학질 치료제부터 해갖고 기타 막 쓰고 있어요. 양방들은. 그리고 부작용 막 나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한의학은 못 쓰게 돼 있어요. 한의학은 부작용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극도의 그 독성 있는 약들이 아니거든요. 이 독성도
사실은 항바이러스 독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현대 문화와 행태와 법률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저희 지금 캐나다에서도 한의사 협회 자체에서 중국 보건의료국에서 그러는 겁니다. 한의사 협회인데 확인된 바가 없다. 광고 조심해서 광고하지 마라. 그러면 양약은 입증된 게 있나요? 없잖아요. 다 쓰고 부작용 막 나잖아요. 그래도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학들에게 또는 동료 의사분들에게 신중할 것을. 저도 허가가 안 돼요. 임산부에게 지금 이게 법률적으로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그나마 이해해 줄 수 있는 건 20일간 양한방 치료를 다 했는데도 아무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가족들이 동의했다는 것과 본인이 동의했다는 것과 둘째로는 더 중요한 얘기는 1958년도 중국에서의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문화 자체가 공인되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지금도 중국에서는 의사들이 이거 안 할 거예요. 이제 중국도 의료 분쟁에 제가 1993년도 북경 중의학대학을 입학한 이후에도 그때 이제 의료 분쟁들이 중국에도 그 당시 공산주의 사회지만 생기는 겁니다. 왜 없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당시에 벌써 학생이 뭐 엄청난 숫자에다 교직원 수가 1000명이 넘어요. 근데 한국에 기껏해 한의과대학에 몇십 명 받아가 교수 몇 명 갖고 이게 비교조차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쫓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한번 쫓아가 봐서 바둑처럼 중국을 이기고 세계를 인류의 한국 사회도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길이 길 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늦었죠. 이제 중국이 발전했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있을 때 1조 원인가를 10년간 투자한다는 북경 중의학대학이 뽑혔어요. 그래서 그렇고 완전히 2000년의 전통 구비구비 내려오는 전통 그대로 있죠. 이런 전통들 다 갖고 있잖아요. 지금도 코비드19 치료하는데 뭐 일선에 서가지고 뭐 그대로 치료해서 다 하더라고요. 논문 발표하고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그 경험이 또 계속 사스 때부터 계속 경험이 전해져 내려오고 선생과 제자 사이에 내려오고 그런데 그래도 그때 저희는 양방 과목을 다 양방 선생님들 양방 병원 하에서 환자 직접 보면서 임상하면서 그 양방 교수들의 강의를 들었죠. 그때 저희 10분짜리 강좌를 들었나요? 그때 서양 양방내과를 강의를 듣는데 양방의사부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때 강행군이에요. 중국 제가 며칠 전에 커리큘럼을 찾았어요. 어떻게 우연하게 지금서부터 몇 년 전입니까? 27년 전에 커리큘럼을 입학 때 나왔던 그러니까 한국 대학처럼 들어가면 5년 뭐 4년 연세대학교 들어가니까 4년간 그 커리큘럼 쭉 교과 어떻게 학적 관리 같은 걸 주잖아요. 그걸 지금 찾았는데 진짜 강행군이에요. 5년 동안 한국에서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그 오전 4시간 임상 실습 서양 내과 실습하고 내과 시간에는 오후에 내과 과목 4시간 강의 듣는 겁니다. 내과 뭐 강행군이죠. 매일 줄 내내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당시 벌써 중국은 토요일날 수업을 안 했어요. 93년인데. 그래서 그분이 와서 그러는 겁니다. 한 분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오전에 내 바로 옆 책상으로 그러니까 옆에 의사로 동료 의사분에게 그 농약 반병을 먹고 4분의 1병 농약 4분의 1병 정도를 먹고 지금 가족들이 데리고 온 자살하려고 했던 환자가 입원했다. 근데 치앙도에서 강심제 같은 걸 넣거든요.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을 썼는데 자기가 볼 때는 그 환자 예후가 안 좋을 것이다.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료하는 걸 봤는데 자기는 그 60년대 초에 그 하방운동 문화대혁명식에 이제 그 졸업을 해가지고 그 하방운동으로
시골 아주 산골짜기 농촌에 가갖고 10년간 있었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이 봤다는 겁니다. 그 문화대혁명 홍위병들이 날뛰어가지고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다닐 때 상한교실에 한 교수님이 있었는데 평생 말 한마디가 없어요. 굉장히 조신하게 살아요. 불안해하면서. 그래서 하루는 제가 친한 친구들, 제가 나이가 많았으니까 친한 그 교수들, 젊은 교수들, 제가 30대 말 40대 초였으니까 학교 다닌 게, 그 당시에 그 친구들도 30대 말, 뭐 30대 중반이니까 젊은 친구들이죠. 뭐 박사 따고 이런 친구들이니까. 저 선생님은, 저 교수님 나이도 많으신데 왜 이렇게 참 실력도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조신하게 사냐고 조심스럽게 그때 오늘 얘기해 주더라고요. 홍위병 때 앞장서서 교장 선생님을 그 못살게 굴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랬던 친구라고. 세상 바뀌었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이력이 남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에 앞장서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못된 일인데. 지금 한국이 점점 이상해져 가는데요. 그거 세상 다 아는 겁니다. 항식과 합리성, 기본적인 인간 사회가 살아가는 도리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 그분은 그 제가 있는 10년 동안 말을 못 내는 거예요. 조용조용 사는 겁니다. 교수는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젊은 그 교수들도 몇십 년 전에 젊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전해전 내려오는 거예요. 저 친구가 어떤 짓 했다고. 그런데 이제 그 홍위병이 날뛰는 문화대혁명 기간에 하방운동으로 시골에 가졌는데 정말 어려운 시기라 뭐 몰매 맞고 뭐 자식벌들한테 학생들한테 몰매 맞을 때 그 치욕감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뭐 자살하는 거죠. 수도 없이 자기는 수도 없이 봤다는 겁니다. 그 교수 들어와서 해갖고 자기는 한 병 먹고 뭐 반병 먹고 이런 건 다 고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과서에 그 규정된 그 처방 용량 갖고는 다 죽는다는 거. 못 살아는. 왜냐, 안정 처방이죠. 그 약들의 부작용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위중할 때는 저것의 몇 배를 처방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나려면. 그럼 살아난다는 겁니다.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수님이 여자 교수님인데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 의사가 치료하는 걸 봤더니 교과서 내에서 치료하더라. 그러면 결코 살아나기 쉽지 않다. 4분의 1 병이지만 자기는 한 병 먹은 것도 살려봤다. 그럴 때 제가 그 등골이 오싹하죠. 옆에서 지금 환자를 치료하는 걸 보니까 자기 경험으로 보면 죽을 것 같아. 죽어 저렇게 하면.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하고 오는 겁니다. 거기서 뭘 배웁니까? 굉장히 많은 걸 배우는 겁니다. 의사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담담하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 시간에 하루 거쳐 한 번씩 월수금인가에 있었을 거예요. 뭐 내과가 제일 많이 양방내과와 한방내과가 동일하게 그 따로따로 우린 설 때 있죠. 한국을 보니까 어이가 없대요. 양방내과 과목 교과서에 조금 각각의 병들의 처방이 들어있는 게 그 한방내과래. 그러면 한의사 아니에요. 그건. 한방내과 자체가 독립해서 한방으로 내과를 볼 수 있는 사유료를 가르쳐줘야죠. 그리고 그런 교수 밑에 배우고. 근데 그것도 양방 선생이 아닌 한방 교수가 양방을 가르치면서 위주가 양방이고 그 다음에 조금 한방 내과에 처방이 들어있는 게 그게 한방 내과. 전혀 한의사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교과서를 보고. 이거 치욕인데 치욕. 치욕인지도 몰라요. 한의사. 한의대에서 어떻게 한방내과를 꽂지. 내과인데 한방도 한방내과 그것을 자체적으로 없이 강의를 합니까? 그리고 또 왜 양방을 왜 한방 교수가 합니까? 이해가 안 돼. 그 교수가 그러면서 그 다음날 들어와서 그러는 겁니다. 과연 그 환자 죽었다고. 담담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때 학생들은 의사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걸 배우는 겁니다. 그 순간에. 왜 저 선생님 자기는 고칠 수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 사람의 생명이란 무엇인가? 사람의 운명이란 무엇인가? 책상 하나로 만약에 그 여자분한테 갔으면 그 여자 교수님은 그 나이 많은 여자 교수님은 그럼 과연 교과서를 넘어서
교과서처럼 처방의 용량을 넘어서 3배, 4배 처방할 수 있었을까? 많은 의미 드는 거죠. 우리 지금 이제 후학들 그리고 이제 동료 한의사분들에게 절대 이런 상황은 고칠 수 있는지 알아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코비드 환자가 와도 고쳐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게 여기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전부 제 책임이니까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언제나 이게 고쳐질지, 그러니까 계속 이런 바이러스가 나오면 인류는 그런 문명을 중단할 건가요? 문명적인 생활을. 안타까운 일이죠.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병을 보는 시각이. 그래서 결코 주의할 것과 결코 무리한 욕심을 내지 말 것,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사랑이 어떤 그 정제된 사랑,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의안이었습니다. 자, 각각의 교재는 네이버밴드 한의학 다함께 연구해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채널이 빠르게 발전하고 뭐 조금 여유가 되면 더 많은 내용이 올라가겠죠. 제가 뭐 특별히 이제 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 나이에 이제. 자, 모두 빛과 사랑에 넘치는 복되고 즐거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밴쿠버 달빛 한의원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